안녕하세요. 프리다이빙 강사 마대한입니다. 오늘 저는 서해의 작은 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제작하게 될 영상은 요즘에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기존에 해루질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해루질 하셨던 분들이 또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또 스킨 해루질이라는 그런 변종 종목으로 이제 프리다이빙과 해루질을 섞어서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프리다이빙 강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부탁 또는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좀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원래 해루질은 그 갯벌이나 이런 해안가에서 횃불을 들고 걸어가면서 어패류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것이 해루질이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요즘도 아니죠, 최근 이제 해루질 하시는 분들의 경향이 처음에는 장화 신고 갯벌에 들어가서 하다가 이제 좀 더 깊은 수심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가슴 장화를 입고, 그러다가 좀 더 깊은 수심에 들어가고 싶어서 슈트를 입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이제 스킨 해루질이라고 해서 수면에서 이제 스노클링을 하면서 가다가 이제 하면서 하는 해루질까지도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런 걸 특히 야간에 하기엔 좀 위험하니까 프리다이빙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일반적으로 해루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프리다이빙을 배우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런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고, 저도 프리다이빙을 하기 전에 정글의 법칙 김병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잡아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리다이빙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프리다이빙의 이제 강사가 되고 이제 강사 트레이너까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솔직히 많이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바다도 가보고 실제 야간 해루질도 들어가 보고 이제 경험을 좀 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프리다이빙과 해루질은 솔직히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해루질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본인들이 스스로 트레이닝 할 때 어떤 것들이 좀 더 트레이닝 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 해루질과 프리다이빙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는 공간은 어차피 바다라는 그런 환경에서 하게 되지만, 프리다이빙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프리다이빙은 어떤 부위, 이런 튜브를 띄워놓고 거기에 로프를 내려놓고 그 주변 반경 5m 이내에서 거의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 또는 같이 하는 강사들은 내 교육생 아니면 내 친구 버디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다 어떻게 보면 예측이 좀 가능해요. 어차피 그 공간 안에 오픈워터라는 바다 공간이지만은 그래도 V라는 제약된 또는 V 하강 로프라고 제약된 그런 공간에서 이제 프리다이빙을 즐기기 때문에 어디에 있을지 뭘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요. 그게 프리다이빙이고요. 반면에 해루질은 그런 게 없죠. 똑같이 연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이제 바다에서 뭔가를 탐색을 하고 그거를 잡기 위해 이제 굉장히 많은 거리를 돌아다녀요. 프리다이버들이 바다에 나가서 하는 시간은 물론 수온이나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최소 30분에서 길어봐야 1시간 반 정도 돼요. 진짜 날씨가 따뜻했을 경우, 물의 수온이 따뜻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환경, 해외 같은 정말 좋은 환경이라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오래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반면에 해루질은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그런 물때라는 그 시간 타이밍에 맞춰서
일단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기 때문에 짧게는 2시간, 보통 3시간, 뭐 4시간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체력적인 요소, 물에 있는 시간 또는 활동 범위가 프리다이빙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프리다이빙에 필요한 기술과 해루질에 필요한 기술, 좀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프리다이빙을 먼저 얘기하면, 프리다이빙은 그 목적 자체가 편안하게 물속에서 오랫동안 또는 깊은 수심으로 또는 먼 거리를 가기 위한 스킬을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속에 입수하는 스킬도 있겠지만은 깊은 수심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압력 평형이에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숨 참기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압력 평형, 이퀄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압력 평형을 하게 되고, 압력 평형을 하고 그다음에 덕다이빙, 입수 스킬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차기, 피닝이라고 하는 발차기 스킬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들 크게 4가지죠. 숨 참기, 압력 평형, 덕다이빙, 피닝. 이 4가지의 스킬 중에 난이도 또는 중요도로 좀 따지면 어차피 숨 참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깊은 수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m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 평형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덕다이빙, 그리고 이제 오리발차기, 피닝, 이런 순서대로 이제 중요도가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프리다이빙을 잘 하려면 압력 평형이 잘 돼야 되고요. 압력 평형이 잘 안 되면 프리다이빙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왜냐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입수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덕다이빙 아무리 잘해도, 피닝을 아무리 잘해도 이퀄라이징이 안 되면 뭐 내가 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내가 갈 수가 없게 돼요. 왜? 불편하니까. 그게 이제 프리다이빙이고요. 반면에 해루질은 어떠냐면, 해루질은 일단 하는 환경 자체가 뭐 깊은 수심이 5m에서 6m 정도예요. 근데 실제 뭔가 내가 어패류를 채취하는 그런 수심은 그 정도까지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통 한 1m에서 깊어야 한 2, 3m 정도. 그래서 필요한 스킬이 프리다이빙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해루질에 필요한 것은 일단 수면에서 이동하는 피닝, 그리고 덕다이빙, 그리고 압력 평형, 그리고 숨 참기, 이렇게 돼요. 뭐 해루질도 뭐 숨 참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 해보면 물속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오래 있어도 한 30초, 뭐 길어야 한 40초, 45초 정도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참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움직이면서 하니까. 그래서 해루질을 할 때, 스킨 해루질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스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오리발차기, 피닝이라고 할게요. 오리발 피닝, 그 다음에 입수법, 그리고 이제 압력 평형, 그 다음에 숨 참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런 순서대로 이제 스킬이 완성도가 높아야지 해루질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스킨 해루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리다이빙이라는 교육과정을 들어서 내가 프리다이빙을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루질에 스킨 해루질, 이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스킨 해루질이신 분들은 스킨 해루질에 바로 적용한다는 것이 쉽진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프리다이빙 강사를 찾아가서 프리다이빙을 배운 거지 스킨 해루질에 필요한 기술을 배운 건 아니다. 프리다이빙 라이센스를 취득한 거지 스킨 해루질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그 해루질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운 건 또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야간 해루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이제 각각의 뭐 프리다이빙 단체 협회에서 기준을 했을 때 보통 레벨 2 정도를 얘기를 해요. 레벨 2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오픈워터 뭐 레벨 2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조류가 센 지형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은 거의 한 대부분 70-80% 정도는 딱 그 포인트에 떨어뜨려 놨을 때 되게 힘들어 하세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입수하고 덕다이빙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수면에서의 발차기를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야간 해루질을 위해서 또는 스킨 해루질을 위해서 프리다이빙 교육을 받고 프리다이빙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남들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스킨 헤르지를 간다고 했을 때 사전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본인 스스로의 체력을 높일 수 있게, 또는 본인 스스로의 가장 중요한 구조 기술을 연습할 수 있게 피닝을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발차기를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정도를 하는데 좀 적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수면에서 스노클링, 팔을 쓰지 않고 오로지 발차기로만 한 1km 정도는 진짜 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약간의 조류가 있어도 내가 약간 떠내려가면서도 피닝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차고 나와서 조류를 역행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조류를 타고 나오면서 반대쪽으로 이제 연안 쪽으로 붙어서 나올 수 있는 정도 스킬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정말 되게 힘들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프리다이빙과 헤르질은 다르다. 프리다이빙을 배웠다고 해서 스킨 헤르질을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 헤르질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피닝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들을 거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헤르질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게 되게 재미있어요. 재미있다 보니까 더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과정 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이거는 취미잖아요. 재미있게 뭔가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뭔가 즐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내가 안전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뭔가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즐겁지만,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때는 더 이상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더 본인한테 타이트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아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하고 스스로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는.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정리하고요. 모두들 스스로를 좀 책찍질해서 정말 좋은 취미, 재미있는 취미를 안전하게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